안녕하세요. 음악 소프트웨어 컴퓨터 음악 3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되는 부분은 오토메이션과 인설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스튜디오 원에서 오토메이션을 사용하고 인설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한 걸음 더 들어간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메이션이 무슨 기능인지를 보려면요, 트랙 창에서 왼쪽에 있는 물결 무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슨 메뉴들이 떠요. 다시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얘네들이 오토메이션이에요. 이 오토메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스튜디오 원 창에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에디트, 믹스, 브라우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보통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에디트와 믹스를 왔다 갔다 하죠. 믹스 창을 여시면 이 기본적인 한 채널,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이 하나하나의 트랙, 채널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이에요. 마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듯 이 라인들을 그려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트랙 볼륨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수업을 위해서 사운드를 녹음하는 걸 테스트 중입니다. 얘에 맞춰서 이렇게 사운드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아날로그 믹서에서 손으로 조절하듯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사운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패닝, 이 채널 믹스에서 볼 수 있는 패닝, 그 다음에 뮤트, 볼륨,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메뉴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트랙을 보면 볼륨과 펜밖에 안 들어있죠. 이건 기본 셋업이 이래서 그래요. 트랙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Add, Remove에서 Add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혹은 Add를 눌러서 가져오면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Insert. 여기도 Insert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여셨을 때 만약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보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넓어지는 게 편해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얘를 닫으려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닫으면 되고, 얘에 어떤 애가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열어요. 이때 인설트에 넣는 모든 것들, 이 인설트에 들어간 플러그인의 모든 노브,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또 오토메이션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어떨 때 쓰느냐, 리버브 배경음을 하나 긴 트랙으로 설정해 놨는데 점점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멀리에서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운드 효과는 소리가 작았다가 큰 거, EQ에서 하이 헤르츠대가 조금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가면은 멀리서 들리다가 가까이 오면서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리버브가 공간감이 조금 있다가 좁아진다면 멀리에서 소리가 들렸다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그냥 인설트에 탁 하고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 수치가 모든 트랙 내내 적용되니까 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화시켜야겠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토메이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건, 모든 믹서에 들어가는 메뉴들은, 모든 믹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대.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 수업이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자, 이게 일단 스튜디오 1의 믹서 뷰예요. 아까도 보셨듯이 인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샌드가 있고, 패닝이 있고, 볼륨이 있습니다. 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트랙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켜셔도 되고, 뮤트를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삥 하는 소리가 있을 때 얘한테 어떤 그 스퀘어 웨이브 같은 파형을 줘서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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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발생, 뮤트, 발생, 뮤트 방식으로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1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아날로그 믹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믹서의 어떤 프로세스와 이게 디지털로 변환된 프로세스, 그게 스튜디오 1에서 얼마만큼 간단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믹서 익숙하신가요? 눈으로 보셨을 때 아날로그 믹서가 대충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게 스탠다드고 어떤 게 조금 고가의 버전이며 어떤 게 저가의 버전인가, 이게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기본적으로 믹서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키 믹서를 갖고 왔고요. 그 중에 1402라는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1402에서 14가 말하는 건 14개의 채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60이라면 16개를 쓸 수 있겠죠. 아마 1604 모델일 거예요. 그 뒤에 이제 2자가 붙는 건 서브 믹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 믹서에 관련된 이제 옵션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고, 고가의 장비들로 갈수록 채널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채널이 커지면서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변화와 좀 더 서브 믹스 그룹이 많아지고 좀 더 억스가 많아지고 인설트를 뭐 각 채널마다 줄 수 있는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셔야 이 아날로그 믹서가 그대로 디지털로 변화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믹서의 이해 없이 바로 디지털 믹서를 이해한다, 이거는 순서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날로그 믹서에 대해서 조금 보면, 아날로그 믹서에는 각각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14번째 채널이 되겠죠. 각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DAW로 갖고 오면 1번 트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트랙과 채널은 어떻게 보자면 같은 말이에요. 디지털 믹서의 장점은 트랙을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죠. 컴퓨터 용량이 허락만 한다면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죠. 이게 디지털의 장점인 거예요. 대략 이게 한 40만원 정도 할 겁니다. 40만원짜리를 사면 아무리 풀로 꼽아도 14개의 채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나마 7번부터 14번까지는 스테레오 페어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를 조절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의 레프트, 라이트, 아웃풋을 여기 레프트, 라이트, 인풋에 꼽아서 키보드 하나의 볼륨으로만 조절할 수 있어요. 기타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하나죠. 그냥 모노 사운드죠. 그래서 1번에 꼽으면 됩니다. 그런데 스테레오 이미지가 필요한, 스테레오 페어가 필요한 애들은 7, 8, 9, 10, 11, 12, 13, 14에 꼽아요. 그러면 사실상 얘한테 쓸 수 있는 건 5, 6, 7, 8, 9, 10,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DAW를 쓰는데 10개의 트랙밖에 못 쓴다, 그거 안 쓰겠죠. 여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트랙을 추가로 생성하고 추가로 지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모노 트랙을 계속 생성하면 계속 트랙 채널 늘어나죠. 계속 늘어납니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용량만 허락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100개든 200개든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디지털 믹서의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믹서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 놓은 게 저 환경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떠한 제한점들이 있고 과연 100개의 채널을 다 쓰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채널에 사운드가 들어오면 그 채널은 채널 스트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보정되고 그게 다시 아웃풋으로 나가요. 믹서의 목적은 소리를 받아들여서 다시 보정한 다음에 내보내는 게 목적이네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소리를 모아서 잘 믹스해 줍니다. 큰 애는 크게 만들어주고 작아야 되는 애는 작게끔 조절해주고 잘 들려야 되는 애는 부스트 시켜주고, 그렇게 믹스를 해서 스테레오로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채널 스트립의 목적은 to be amplified to a line level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그널은 레벨이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제가 지금 강의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소리는 마이크로 들어가서 마이크 레벨로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요. 마이크가 보내는 신호는 마이크 레벨입니다. 믹서에도 똑같겠죠. 보컬이 노래를 부릅니다. 1번 믹서에 꼽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신호는 마이크 레벨이에요. 0.0001V에서 0.001V 정도 되는 마이크 레벨을 개인과 이 과정의 채널 스트립을 통해서 이 믹스가 라인 레벨로 올려서 보내줍니다. 사운드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럼 걔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파워 앰프로 갑니다. 파워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파워 앰프로 가요. 그럼 그 파워 앰프에서 받은 라인 레벨을 스피커 레벨로 증폭시켜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 스피커 레벨로 증폭된 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모니터 스피커 쓸 경우에는 파워 앰프 쓰는 경우 많이 없죠. 패시브 스피커를 쓰지 않으면 액티브 스피커를 쓸 테니까 파워 앰프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경우는 파워 앰프랑 스피커가 일체형인 겁니다. 이미 그 스피커에 꼽는 부분이 파워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스피커에는 패시브 스피커가 있고 액티브 스피커가 있고, 패시브 스피커는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만 통만 있어요. 그 스피커를 사용하려면 파워 앰프라고 하는 앰프가 따로 필요하고, 그게 이제 전원을 주는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스피커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스피커 레벨.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 사이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타, 전자 베이스 같은 인스트루먼탈 레벨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크 레벨보다는 조금 높지만 라인 레벨보다는 낮은 그 어중뛴 중간에 있는 애예요.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마이크 레벨이 들어오고 이 레벨이 최종적으로는 라인 레벨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라인 레벨을 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꼽으면 안 되겠죠. 얘는 마이크 레벨을 기대하고 있는 애니까. 요즘 제 유튜브 강의에 오다시티로 사운드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녹음이 잘 안 돼요라는 질문이 몇 개 들어와요. 사실 보지 않고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면 그냥 USB로 마이크를 꼽았을 때 과연 오다시티가 이 마이크 레벨을 완전하게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컴퓨터에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컨덴서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꼽아서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레벨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프리앰프와 채널 스트립 시스템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컨덴서 마이크를 바로 USB로 컴퓨터에 꼽았다. 그러면 그 컴퓨터 내에서 이 과정을 거쳐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그게 없지 않나 추측만 해보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운드가 작게 녹음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작다가 어느 정도로 작은 걸까? 개인을 작게 잡은 걸까? 아니면 정말 마이크로 녹음한다고 했는데 라인 레벨로 지금 뭐 버튼을 눌러놔서 안 되는 걸까? 제가 알 수는 없어서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디지털 기기부터 먼저 다뤄서 그래요. 아날로그 기기를 먼저 알고 디지털로 넘어가야지 어떠한 부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변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시그널은 시그널 플로우대로 탑에서 바텀으로 내려간다. 쉽게 말해서 여기 마이크 꼽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편적인 채널 스트립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 마이크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인풋 꼽겠죠. 그런 다음에 얘만 꼽으면 당연히 소리 안 나죠. 얘의 입력치를 충분히 높여줄 수 있는 게인, 얘를 올려줘야 됩니다. 게인. 이 사이에 얘는 로우 컷 갖고 있습니다. 이 로우 컷 하이 패스 필터예요. 로우를 컷하니까 하이만 패스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75Hz 대 이하는 이렇게 생긴 방식으로 완전히 탈칵 자르는 게 아니라 75대부터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듯 잘라주겠다. 왜? 이쪽 영역대는 들려도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노이즈 부분만 있으니까. 만약에 아날로그 믹서에서 1번 채널을 마이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로우 컷 눌러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녹음하다가 중간에 잠깐 쉴 때 패드 버튼을 누릅니다. 패드 버튼을 안 누른 상태라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소리가 꽉꽉 차게 들려요. 근데 패드 버튼을 누르면 그 시그널이 훅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의 뮤트 버튼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입력치를 훅 게인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패드 버튼이고요. 그 다음이 EQ입니다. 들어오는 소리를 어떻게 헤르츠대마다 보강해 줄 수 있는가 혹은 감소시켜 줄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uxiliary Send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aux. 이 aux는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신호를 aux 채널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보컬들이 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 2, 3명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1번 앞에 모니터 스피커, 2번한테 모니터, 3번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줬어요. 그럼 그 모니터 스피커는 어디에서 라인을 따와야 될까요? 1번은 자기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2번도 자기 목소리만 듣고 싶고 3번은 코러스이기 때문에 1, 2번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소리를 좀 작게 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aux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 aux에서 예를 들어 1번 aux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 aux에서 나가는 애가 아웃풋이 1번 보컬 앞에 스피커, 인풋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aux만 위로 쭉 올려주면 그 모니터 스피커의 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라이브 환경에서는. 또 한 가지는 이 채널에 aux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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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을 올리면 1번 소리들은 다 나가고 있겠죠. aux 1번이라는 채널에서 1, 2, 3번 보컬 소리는 다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aux 1번을 예를 들면 리버브에 꼽습니다. 그럼 그 리버브의 사운드가 들어가겠죠. 이펙트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ux send, aux return 방금 리버브로 소리 보냈으니까 그 소리가 그냥 리버브에만 들어가고 있으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 소리를 다시 받아서 이 믹서에서 소리를 믹스해서 내보내야지 보컬 목소리와 리버브가 걸린 목소리가 합쳐지겠죠. 그게 aux send와 aux return이라고 말하는 리턴의 기능입니다. 자, 펜 밑으로 내려오면 이 채널은 모노 시그널이에요. 펜이 센터로 맞춰져 있으면 정말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동일하게 소리를 재생해 주기 때문에 가운데서 난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서 소리가 난다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귀가 이제 두 개여서 발생하는 효과, 하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소리가 났을 때 왼쪽 소리 볼륨을 올리면 소리는 왼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게 패닝 이펙트예요. 그걸로 조절하는 게 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리페이드, 리슨, 뮤트, 솔로 이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혼자 들을 것인가, 혹은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사운드를 미리 들어볼 것인가 결정할 수 있고, 마지막에 페이더, 볼륨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볼륨 선택에서 U자가 유니트 게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리와 나가는 소리를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일정하게 만들어주겠다. 얘를 여기서부터 내리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올리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크 볼륨을 맞출 때는 유니티 게인부터 해놓고 게인 맞춘 다음에 이 보컬 목소리가 흥분하면 엄청 커지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유니티 게인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날로그 믹서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싱이에요. 여기서 들어온 소리들은 자동적으로 이 메인 믹스라는 페이더 쪽으로 사운드가 가서 아웃풋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를 보면 이렇게 눌렀다 띄었다 하는 애들 있죠. 뮤트 버튼, 솔로 버튼. 얘가 버튼입니다. EQ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애가 너브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리는 애가 페이더입니다. 그래서 보통 믹서를 이해하실 때 버튼, 너브, 페이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뒷면으로 보면 이게 메키 믹서의 뒷면입니다. 동일한 믹서예요. 일단 팬텀 파워 보이시죠?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컨덴서 마이크에는 팬텀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컨덴서 마이크를 켤 때 얘를 안 켜놨다. 당연히 마이크 입력 안 들어가겠죠. 반대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데 팬텀 전원을 켜놨다. 불필요한 전원이 들어가니까
마이크가 쉽게 망가지고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잡음들이 생기겠죠. 메인 스피커로 쏘고 싶다.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밸런스드 케이블만 쓰니까 XLR 케이블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이 XLR 케이블에서 나가는 신호는 라인 레벨이에요. 얘를 바로 패시브 스피커에 넣어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얘가 나가는 건 파워 앰프로 나가는 거예요. 파워 앰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이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얘네들은 뭔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주세요. 뭔가 교회에서 이제 공연 전에 음악을 틀어놓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 잭을 연결해서 거기 나오는 뭐 가스펠 같은 걸 노래 시작 전에 이제 그 공연은 아니고 예배 시작 전에 틀어놓고 싶으실 때 그때 7, 8번 사용할까요? 아니면 1, 2번 사용할까요? 묻는 경우 있어요. 테이프 인 테이프 아웃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에 사용되는 건 RCA 케이블. RCA 케이블. RCA 케이블은 컨슈머 레벨. 그래서 얘는 언밸런스드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잡음 없이 믹서에 사용되는 용도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채널 인설트라고 보이시죠? 1, 2, 3, 4, 5, 6번 되어 있습니다. 이거 14번까지 있는데 왜 6번까지밖에 없나요? 일단 저가형이어서 더 그렇고요. 7, 8번부터는 스테레오 페어로 묶여있죠. 얘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14채널이래. 마이크 14개 쓸 수 있나 봐. 그래서 마이크 14개를 XLR 케이블 6개랑 쿼터 인치 케이블로 꼽을 수 있게끔 XLR2 쿼터 인치로 8개를 더 주문했다. 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믹서가 아닌 겁니다. 이 1, 2, 3, 4, 5, 6번에는 인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번 채널 보컬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 리버브 주고 싶어. 그럼 쉽게 말해서 리버브의 아웃풋 이 인풋에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버브 올려주면 이 1번에 FX,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펙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1번에 리버브 주고 2번에 딜레이 주고 3번에 페이즈 주고 4번에 메탈라이저 주고 5번에 코러스 주고 6번에 디스토션 주고 싶다. 나한테 6개의 이펙터가 있는데 각 채널마다 줘서 아주 버라이어티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인설트 사용하시면 돼요. 이 인설트는 각각 채널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여기까지는 느낌이 오시죠? 이게 비싼 걸로 가면 16개 채널이면 인설트가 16개 채널에 각각 들어가게끔 돼요. 물론 꼭 이제 비싼 것과 저가형의 차이라기보단 이제 어느 환경에 맞춰진 믹서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이게 믹서입니다. 이게 인설트예요. 각 채널에 채널 스트립을 통해서 사운드가 보정되고 라인 레벨로 나갈 때 거기에 특수한 사운드를 주고 싶다. 뭔가 이펙트를 주고 싶다. 이게 인설트입니다. 그럼 이 인설트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얘인 거예요. 보이시죠? 인설트. 제가 얘를 2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2번 트랙으로. 2번 트랙. 아직 인설트 아무것도 없죠. 나한테 이펙트가 여러 개 있다면 예를 들어 코러스를 넣어보죠. 그냥 가져오시면 인설트에 코러스가 들어가요. 이 인설트에 코러스가 지금 장착된 게 내가 지금 여기 2번 채널에 코러스 꼽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코러스에 인설트를 꼽고 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니까 또 예를 들어 빗 딜레이 인서트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설트, 인설트, 인설트. 그러면 이 2번 채널에서 오토메이션을 누르시면 지금은 볼륨 펜밖에 없지만 마우스 우측 버튼 Add 인설트 보이시죠? 2번 인설트를 누르면 내가 방금 추가한 코러스 빗 딜레이를 또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쉽게 볼 수 있도록 코러스만 더 볼게요. 그리고 코러스 사운드를 들어보면 밑에 애들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위해서 사운드를 녹음하는 걸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한쪽은 채널 스트립을 열고 100%를 준 쪽과 0%를 준 쪽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을 닫아서 정말 룸 노이즈만 있도록 해봤습니다. 코러스라는 이펙트를 줘봤어요. 조금 더 실습을 위해서 더 강렬한 애를 주는 게 낫겠네요. 리버브를 줘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건 아마도 컴퓨터 전혀 없는 사운드죠. 믹스 100으로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패닝 노이즈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패닝 노이즈도 제가 박스를 만든 걸로 가려보죠. 믹스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니까 사운드가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건 항상 오토메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마우스 우측 버튼 Add, Remove 거기에서 인설트 누르고 내가 방금 넣은 리버브, 믹스 리버브에서 믹스 쪽에서 이 믹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믹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믹스를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에서 100%로 다시 0로 다시 100으로 다시 0로 만들어 보고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수업을 위해서 사운드를 녹음하는 걸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한쪽은 채널 스트립을 열고 100%를 준 쪽과 0%를 준 쪽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을 닫아서 정말 룸 노이즈만 있도록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설트는 아날로그 채널에서 봤듯이 각각 아날로그 믹서에서 봤듯이 각각 채널에 어떠한 특수한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그 이펙트를 사람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듯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 걸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너브 혹은 페이더들을 조절할 수 있듯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도 걔네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환경에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인설트는 뭔데? 각 채널마다 주는 애예요. 각 채널마다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믹스버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스튜디오 원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카피가 돼요. 똑같은 조절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여기에는 1번 채널에는 채널 스트립과 믹스버브라는 두 개의 인설트를 사용한 거고 채널 1에 와서 오토메이션 창을 열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Add Remove를 눌러서 인설트를 열면 채널 스트립과 믹스버브가 두 개가 들어있죠. 만약에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온갖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Add Remove 인설트를 누르면 몇 개의 인설트가 뜨겠어요? 4개가 뜨는 거죠. 이러니까 소리를 조금 더 변조시키고 싶다면 각각의 플러그인들이 이펙터들이 어떻게 소리를 변조시키는 줄 알아야 되고 그 변조되는 메뉴들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변화시켜야 이게 효과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아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샌드 인설트가 있고 샌드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항상 이럴 때 아날로그 믹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샌드의 역할, 뭔가 소리를 보내주는 역할, 뭐가 있었죠? 억스가 있었죠. 여기로 들어오는 인풋 사운드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날로그 믹서예요. 걔를 디지털화 시켜놓은 게 우리가 보는 믹서 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애를 중간에 억스로 어디로 온가 샌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이 믹스 창에서는 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샌드의 기능은 보통 모니터라든가 이펙트를 쓰기 위해서 쓰고 이런 디지털 믹스 환경에서는 굳이 모니터의 환경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FX 샌드라는 기능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FX 샌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페이저라는 이펙트를 잡고 내가 2번 트랙에 2번 채널에 샌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X 트랙이 하나 생겨요. 얘는 그냥 FX 트랙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트랙 창에 발생하는 트랙이 아니라 그냥 FX 트랙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저라는 실제 렉 모양의 하드웨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눈앞에는. 이게 디지털 환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트랙 하나만 있지, 아날로그 환경이라면 여러분 눈앞에 약간 벽돌만한 페이저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저로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저에서 뭘 조절하듯 이 페이저에 관련된 사운드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샌드 1번 채널, 2번 채널, 그 다음에 페이저 이펙터 하나. 나 1번도 이 페이저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 누르셔서 페이저, 얘도 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펙트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보죠. 이 페이저가 없다면, 없어졌죠? 나 아까 그 페이저에 넣고 싶은데 이제 페이저 하드웨어 들고 누가 집에 가버린 거예요. 페이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샌드로 페이저로 보내주고 싶어도 페이저 없죠. 이게 샌즈예요. 여기에서 소리를 어딘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 기계에. 다시 플랜저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둘 때랑 지금은 add fx 채널이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바깥쪽에다 둬볼게요. 바깥쪽에다 두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생성 안 되는데 그냥 지금 믹서 옆에 플랜저 놓아놓은 거예요. 누군가 갖다 놓은 겁니다. 벽돌 모양의 플랜저를. 그러면 다시 1번, 2번 채널 중에 2번 플랜저에 넣어주자. 샌드 누르시면 FX 플랜저 뜨죠. 이게 샌드의 기능입니다. 각 채널에 무언가 넣으실 때는 인설트에, 이 인설트 3, 4개, 5개를 모아서 하나에 넣으실 때는 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믹서에서 이렇게 덩치 큰 기계들을 사용하던 게 디지털로 변환되어 오면서 아주 간단한 그냥 트랙 네임만으로도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구나. 와, 이래서 디지털 환경이 좋아진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러면 FX 채널도 역시 오토메이션 조절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얘는 디지털 환경이니까. 누군가 페이저를, 벽돌만한 페이저를 갖다 놨어요. 보컬들이 노래를 합니다. 1, 2, 3번이 다 페이저에 묶여 있어요. 걔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라이브 환경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조절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엔 플랜저 말고 페이저를 넣어보겠습니다. 페이저를 FX 채널로 넣었어요. 그리고 1번 FX 페이저로 보내주고 2번도 FX 페이저로 보내주라고 했어요. 고정돼 있죠. 뭔가 소리를 페이저로 스크린을 열고 100%를 준 쪽과 0%를 준 쪽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믹스 버브 빼보죠. 페이저 같은 경우는 페이즈 캔슬레이션이 있는데 그 페이즈 캔슬레이션을 활용해서 뭔가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 사운드보다는 약간 스테레오 사운드일 때가 훨씬 방문을 더 닫아서 정말 좀 더, 여기 좀 보죠. 스테레오 스프레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스테레오 이미지일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테니까 얘 빼고 계속 리버브로 가보죠. 리무브 그냥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믹스를 넣고 1번에도 믹스, 2번에도 믹스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이번엔 채널 스트립 인설트 지워보죠.
그리고 이 믹스의 일정 볼륨 부분을, 이 믹스의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FX 채널,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 지웠네요. 다시. 자, 믹스버브 넣고 1번과 2번 믹스버브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믹스버브도 아까 말했지만 FX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FX 채널에 인설트에 믹스버브 들어갑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불가능했던 채널 하나가 그냥 옆에 딱 생긴 거고 거기에 인설트를 믹스버브로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여기에 또 채널 스트립 꼽을 수 있겠죠. 이게 디지털 믹서의 장점입니다. 여기엔 3번 생겼지만 여기엔 3번 트랙이 없어요. 얘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던가 인스트루먼트 같은 트랙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없습니다. 그럼 얘의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 오토 오프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add remove 파라미터가 있어요. add 누르시면 트랙 정보가 뜹니다. 그럼 그 인설트에서 믹스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냥 채널 정보 볼륨 팬 뮤트, 볼륨 팬 뮤트.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지. 역시 얘도 마찬가지구나. 인설트, 예를 들어 믹스 누르시고, 아까 보니까 믹스는 락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꺼주셔야지만 조절이 돼요. 와이드 한번 해보죠. 100%를 준 쪽과 0%를 준 쪽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인설트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 개 채널 억스로 보내서 얘 믹스에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운드를 약간 스트립을 열고 바깥 100%를 준 쪽과 0%를 준 쪽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노이즈가 방문을 닫아서 있습니다. 정말 룸 노이즈만 있도록 해봤습니다. 인설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만 억스, 샌드로 보내서 FX, 샌드로 보내서 이 믹스 버브에서 두 개 소리를 둘 다 조절해서 터닝해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얘를 사용해서 어떠한 사운드를 만들어 볼 것인가는 고민해 보셔야겠죠. 제가 미디 레슨을 할 때 친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강남스타일처럼 뭔가 소리가 먹먹했다가 확 현실감 있게 쫙 커지면서 막 시작하는 음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리듬 비트가 있을 때 그 리듬 비트에 필터라는 플러그인 넣고 이펙트 넣고 그 필터에 예를 들어 믹스라던가 필터 레인지를 오토메이션으로 많이 깎았다가 적게 깎는 걸로 가면 소리가 여렸다가 선명해지겠죠. 그러면서 볼륨은 작았다가 올리는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면 그와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아날로그 믹서라는 그 시스템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큐베이스 믹서와 채널 세팅 창입니다. 큐베이스에서 F3 버튼 눌러서 믹스 창 열어줘 하면 얘가 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아날로그 믹서와 비교해 보면 소리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인설트 보이고 EQ 보이고 대충 패닝 보이고 뮤트 솔로 페이더. 모든 믹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프로세스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큐베이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문적인 메뉴들을 갖고 있어요. 각 채널에서 에딧 버튼을 누르면 이런 채널 세팅이 뜹니다. 이 채널 세팅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각 채널에 어떤 인설트 줄 수 있는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스트립. 이제 스트립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채널 스트립. 마이크 꼽았을 때 그 마이크의 사운드가 라인 레벨로 나갈 때까지의 경로래, 프로세스래.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고 게인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그 채널 스트립에 큐베이스는 스트립 버튼을 누르면
노이즈 게이트, EQ, 컴프레서, 디에서, 테이프 세츄레이션, 리미터까지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부담스러울 만큼 전문적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탁 뛰어나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래피컬하게. 그래서 큐베이스에서 제가 스튜디오 원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아쉬운 게 얘예요. 각 채널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이 이퀄라이저. 근데 또 적응하니까 편합니다. 여러 플러그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큐베이스 10 버전의 그림을 갖고 온 건데, 큐베이스 10에서 좋은 건 내가 로즈라는 채널을, 키보드 채널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데, 여기에 EQ 그래픽이 다른 일렉트릭 베이스랑 어떠한지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은 로드의 그 이퀄라이저, 이 오렌지색은 베이스의 이퀄라이제이션 그래픽이 이렇게 비교하게 뜬대요. 이거 너무 좋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 저음대가 부딪히네, 좀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오디오 믹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큐베이스. 인설트, 채널 스트립. 그래서 인설트에 G, EQ, 10 넣고 DA 튜브 넣고 스테레오 인핸서 넣어서 사용하면 이 인설트도 역시 큐베이스 내에서 오토메이션으로 얘에 관련된 메뉴들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되시죠? 그런데 내가 10개 출력이 있는데 이 10개 출력에 매번 믹서 넣어주고 1번 믹서, 2번 믹서, 3번 믹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날로그 믹서에 센즈라는 개념이 있지. 그래서 룸웍스, 아마 리버브일 거예요. 이 리버브 샌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1번 채널에서도 샌드 룸웍스, 2번 채널에서 샌드 룸웍스, 3, 4, 5, 6, 7, 8, 90번 다 룸웍스로 보내놓으면 내가 이 FX 채널에만 열어서 거기에서 볼륨 와이더라던가 믹스 퍼센테이지라던가 룸 사이즈라던가 프리딜레이 같은 걸 조절해주면 1, 2, 3, 4, 5, 6, 7, 8, 90에 다 먹겠죠. 그 인설트가. 그런데 이 스튜디오 1에서는 그거 하나는 제가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예를 들어 페이저를 인설트에 넣고 예를 들어 이렇게 다 깎아 볼게요. 눈으로 보이시기 쉽게. 다 깎고 이렇게 하니까 1번 사운드 되게 좋다. 얘 10번까지 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똑같은 애가 떠요. 예를 들어 3번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보죠. 3번 채널 아무것도 없죠? 가져와서 클릭하면 똑같은 애가 뜹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그러니까 스튜디오 1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카피를 해서 갖고 오든 아니면 이 수치를 적어 가지고 여기에 인설트 붙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조절해 주던, 아니면 1번에서 조절한 수치를 프리셋으로 저장해 가지고 3번에 적용해 주던, 아니면 정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샌즈 보내야겠죠. 근데 얘는 간단하게 카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어요.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죠. 영역들도 나눠져 있고 큐베이스 프로에만 있는 다이렉트 라우팅이라던가 아니면 없는 기능들도 있고 채널 스트립에만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노이즈 게이트에서부터 컴프레서까지 되게 잘 이렇게 기본 셋업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좋고 약간 뭔가 응용을 하기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인설트만 사용해도 음악은 충분히 괜찮아집니다. 어차피 20, 30개씩의 채널을 다룰 게 아니라면 FX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채널이 하나 더 있고 분명히 내 눈에는 믹서에는 5개의 채널이 보이는데 트랙 창에는 3개밖에 안 떠 있고 이런 게 헷갈리는 것보다는 그냥 인설트를 쓰셔 가지고 하나하나 채널 하나하나 소리를 들으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무리 작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저번 시간에 테이프 테크닉, 스피드 베리에이션, 리버설, 스플라이싱, 테이프 에코, 딜레이, 루프, 그 다음 믹스 테크닉과 필터링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한 번도 안 해봤냐면, 리버설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에요. 앞뒤 바꿔주는 거죠.
오디오에서 두 번째 노멀라이즈, 두 번째가 리버스 오디오예요. 그래서 리버스 오디오 누르면 앞뒤 사운드 바뀝니다. 얘들아, 이리시가 아니면 세고베 블레스가, 그죠? 한국어를 바로 독일어로 바꿀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리버설은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어디서 녹음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았을 때 리버스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 그 사운드 소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스피드 베리에이션은 저번 시간에도 살짝 보여드렸었고, 오다시티 때도 세 가지의 체인지 스피드, 체인지 템포, 그 다음에 체인지 뭐였죠? 피치였죠.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들을 보여드렸었으니까 리버설은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면, 자, 이게 제가 미국에서 전자음악 했을 때 투 채널 콘크리트 피스를 썼던 첫 번째 곡입니다. 더 메시지란 곡이고요.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몰스 코드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짧고 긴 것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볼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는 문장을 인터넷에서 떠도는 몰스 코드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러한 리듬으로 변환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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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이걸 음악에 응용해 봐야지 라고 했던 게 제 첫 번째 콘크리트 피스 작품입니다. 그 사운드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뭔가 이제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여기서 지직 하는 게 제가 사용했었던 몰스 코드예요. 그럼 이 몰스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스플라이싱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플라이싱 기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운드가 있으면 걔 첩첩첩첩첩 잘라서 사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살짝 응용해 보면 짧고 짧고 길고 짧고, 그런데 몰스 코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 짧고 짧고 길고 짧고 전에 시간차가 얼마큼 난다. 짧은 다음에 다음 몰스 코드로 가기까지의 어떤 하나의 알파벳을 표현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까지 얼마큼을 쉰다.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걸 예를 들면 16분음표, 16분음표, 얘가 3배니까 점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 점과 긴 거 사이에는 16분음표가 하나 정도 들어가고 얘와 얘 사이에는 16분음표가 7개 정도 들어간다. 제 기억은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더 자세하게 써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The length of dot is a 1 unit. A dash is the 3 units. 그러니까 dot은 하나, dash는 3예요. 16분음표, 점 8분음표. 제 얘기가 맞죠? The space between parts and the same letter is 1 unit. same letter 사이에는 16분음표가 들어가야 되고, the space between letters is 3 units. letters 사이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The space between words,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7 unit이 들어간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얼마든지 우리는 악보화 시킬 수 있겠죠. 그 악보화 시킨 걸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타임 베이스를 내가 초로 볼 거냐, 아니면 타임 베이스를 이렇게 바로 볼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전자음악을 만들 때는 사실은 이건 박자를 가지고 마디 수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초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바로 보게 한 다음에 퀀타이즈를 기본적으로 16으로 잡아 놓습니다. 지금 잡음이 뜨는 건 계속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진동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얘를 넓게 해놓고 스플라이스, 컷 가진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16분음표
그 다음에 16분음표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하나 지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16분음표 지워주고, 그러면 여기 사운드가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뜨개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스플라이싱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그러면 리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운드를 그냥 아주 요상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스플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약간은 디테일하게 더 크게 확대한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조절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에디팅 기술이 조금 익숙해지면 훨씬 더 전자음악적인 접근은 쉽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트레치 하는 거랑 스피드 베리에이션 하는 거랑 리버설 하는 거랑 스플라이싱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지 한번 아이디어 짜보시고요. 제가 링크 걸어드린 이 곡의 시작이 몰스 코드랑 스플라이싱 사운드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등장하는 모든 사운드 제스처는 다 몰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등장하는 사운드가 다 몰스 코드고요. 이 몰스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플라이싱 테크닉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뮤트 언제 쓰나요? 이때 쓰면 돼요. 이렇게 16분표 사운드가 있어야 될 때, 없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격 버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랜덤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는 완전 랜덤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방식으로 보통 이제 사용을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건 우리가 여기에서 세팅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변하게끔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 이게 오토메이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볼륨, 패닝, 뮤트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각 채널에 붙어있는 인서트, 그 인서트 안에 있는 모든 너브들, 페이더들은 다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고, 채널이 많아질수록 각각 인서트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기 힘들다면 여러 개의 그룹을 묶어서 샌드로 보내줄 수 있고, 그 샌드 또한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오토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믹서 체계의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왔기 때문에 아날로그 상에서 가능한 건 분명히 디지털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날로그 믹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꾸 잡음이 들려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수업을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